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 개인 택시 야간 운행의 장단점을 얘기해 봅니다. 기존에 주간의 장단점을 얘기했죠. 그 반대와 비슷합니다. 자, 하나씩 보죠. 자, 개인 택시 야간 운행 장단점, 장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매출이죠. 특히 이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 개인 택시의 꽃은 야간입니다. 압도적인 시간당 매출. 만약에 낮 시간이 2만 원이라고 하면 시간당 밤은 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일을 하더라도 낮 대비 최소한 30에서 50% 이상은 매출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야간은 수입이 많습니다. 당연히 회사 택시 경우에도 야간이 산학금이 더 많겠죠.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좋은 건 매출이 높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도로가 안 막힙니다.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밤에 당연히 차가 적으니까 도로의 정체가 거의 없죠. 오히려 서울의 고속화도로 타면 정말 날아다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무서울 정도로 차량이 빨리 달려서 그렇지 느리게 가는 그런 스트레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중심지를 빠르게 복귀하는 운행 방법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게 요즘 같은 시점에서는 이제 복귀콜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출을 그래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죠. 최대한 빨리 외곽으로 손님 모셔드리고 다시 손님 계신 중심지로 빠르게 복귀하고 이걸 왕복하는 것이죠. 그냥 반복하는 건데 이게 낮 시간에는 불가능해요. 낮에는 외곽으로 노도강에 손님 모셔드리고 중심지 서울 명동이나 강남으로 빨리 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가는데 그냥 뭐 시간이 어마어마하니까. 반면에 밤 시간이면 고속화도로 타면 진짜 금방 갑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를테면 강남에서 분당 가는 손님이다. 그러면 고속화도로 타고 금방 갔다가 또 금방 다시 최대한 빨리 와서 강남으로 복귀하고 이걸 반복하는 운행도 가능하다. 이게 낮에는 불가능한.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적극적으로 쓰면 당연히 시간당 매출이 더 높겠죠. 그 다음 손님들도 아무래도 주간보다는 야간에 손님들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뭐 취객도 그렇고 일반 손님도 그렇고. 그래서 손님들도 고속화도로나 고속도로 타는 걸 좋아합니다. 최대한 빨리 가고 싶어하는. 반면에 낮에는 꾸역꾸역 막히는 길은 최대한 단거리니까 가길 원하는 손님들이 꽤나 계시죠. 그러면 속이 터지죠. 사실 이게 택시가 시간당 그 수입 요금 올라가는 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그 매출은 우리는 오히려 손해고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우리는 좋거든요. 근데 손님 입장에서는 약간 돌아가는 시간은 짧은 거리와 그 다음 최단거리인데 그 다음 시간은 조금 긴 그 두 가지 중에서 손님은 오히려 거리가 짧은 게 요금이 덜 나옵니다. 우리는 반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손님들도 좀 고속화도로를 적극적으로 타시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좋다. 그 다음 저 외곽지로 가면 비보 신호 전멸 사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낮이면 뭐 차도 막히는데 신호도 또 꾸역꾸역 다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답답한데 야간이면 뭐 비보 전멸 신호 많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뭐 적당히 눈치 보고 이렇게 빨리 가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차도 없는 데다가 신호도 전멸인 곳들이 많고 일하는데 일단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어요. 운전하는데. 자, 그 다음 나무에 풀에 자연의 수분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생리 현상을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다. 이걸 하는데 눈치가 덜 보인다는 거죠. 물론 그게 불법 아니냐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럼 비가 내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죄송합니다. 근데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제 가끔 보면 낮에도 눈치 안 보고 시원하게 시멘트나 나무에 풀에 물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은 뭐 모르겠고. 그래서 아무래도 야간에는 이런 게 조금은 뭐 편하다. 외곽지로 그래서 가면 눈치 적당히 보고 자연의 수분 공급하고 해결을 할 수 있다. 생리현상을. 그 다음 7번. 손님당 운행 거리가 아무래도 길다. 그리고 손님을 빨리 내려드린다. 그래서 거리도 멀면서도 빨리 가서 빨리 내려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괜찮다. 그 다음 여름에는
네, 특히 낮에는 너무 더운데 그 여름에는 그나마 좀 낮보다는 밤이 시원하다. 그다음 9. 취객들 또 가오 잡는다고 잔돈 안 받는 네,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고맙죠. 그리고 10번째. 잠자고 일어난 오후 시간에 남들 일하는 그 시간을 마치 공짜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우리가 뭐 계속 자는 건 아니죠. 아침에 이제 뭐 5시, 6시에 퇴근하시면 뭐 정오 조금 넘어서까지 이제 7시간 주무시고 일어나면 오후에 일 나가기 전에 한 시간들이 좀 있죠. 아무래도 그런 시간이 좀 공짜 같다, 좋다라는 것. 자, 그래서 개인 택시와 야간 운행 때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도 있겠죠. 자, 단점은 첫 번째. 건강이 나빠지는 게 느껴진다. 아무리 야간은 규칙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건강 자체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야간에 어두운데 어두운 정도의 눈이 맞춰 있는데 거기에 강한 불빛들, 자극들 막 네온 사인부터 시작해서 맞은편의 차의 불빛이나 뒤에서 오는 차의 상향등이나 많은 불빛들로 인해서 눈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사실상 야간 운행은 건강과 돈을 바꾼다라고 기사님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짧게 젊을 때 진짜 한 5년 바짝 개인 택시 대출로 해서 빡세게 뽑더라도 젊으니까 5년 바짝 해서 뭐 그 개인 택시 사는데 대출 다 까고 차값 다 까고 돈도 꽤나 모으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주간으로 천천히 여유 있게 하는 걸 많은 기사님들이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걸 계속 지속하기에는 참 빡세다. 아니면 이제 야간이지만 피크 시간만 딱 뽑아먹고 좀 근무 시간을 좀 줄여야죠. 낮이라면 뭐 10시간, 11시간 해야 되지만 밤은 좀 빡세게 달리면 한 7시간만 해도 비슷하게 낮 시간과 매출을 찍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짧고 굵게 그렇게 하는 기사님들도 계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아무래도 비보 그런 곳에서 전멸 같은데 뭐 서는 것도 눈치 보는 것도 그런 차들도 적고 또 차들이 전반적으로 다 빨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진짜 큰 사고가 많습니다. 낮에 사고는 도심에서 그렇게 큰 사고가 안 나요. 물론 사거리에서 운 없이 때려박으면 그럴 정도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뭐 어디 접촉사고 내려서 서로 보고 이런데 밤에는 구급차 타고 갑니다. 그래서 밤의 사고는 굉장히 큰 사고들이 많다. 위험하다. 결국 저 세 번째. 차가 안 막히고 차들이 빨리 다니니까 그게 돈 버는 데는 장점인데 문제는 위험하죠. 과속 차량들이 굉장히 많다. 더 무서운 건 사거리 신호째는 차량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법을 지킨다고 꼭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다른 차들은 다 빨리 다니고 신호도 어기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으로 밤에 운행하겠다라고 하면 차를 흰색 위주로 사십시오. 은색도 좀 애매하고 이제 검정색은 절대 하지 마시고 서울 같으면 뭐 검정색을 일반 중형이 할 수는 없죠. 근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을 할 수 있거든요. 중형이. 그래서 아무래도 밤에 운행하실 분들은 가급적 검정색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두운 색은.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인다. 특히 어르신들 눈 좀 나빠지신 분들은 참 잘 안 보이는 데다가 또 이제 불빛들도 막 여러 개로 번져서 보이고 특히 이게 이제 또 그 차량 썬팅지랑 막 이렇게 서로 복합적인 이유로 막 번져서 사물이 막 여러 개로 보이고 글자도 막 뚜렷하게 안 보이고 그런 기사님들 많으시죠. 하고 싶어도 야간 못 하시는 기사님들도 꽤나 많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역과사고 있죠. 역과사고가 이렇게 뭐 도로에 뭔가 있는 걸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에 누워 있는데 그거 못 보고 밟고 지나가는 사고들. 이 역과사고의 대부분은 당연히 야간이겠죠. 의외로 역과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사님들도 이게 야간에 피곤한데 오래 운전하면 막 한 10시간 운전해서 피곤하잖아. 집중 안 돼. 뭔가 덜컹거렸어. 아이고 뭐 쓰레기 봉투 밟았나? 밤에 가면 이제 쓰레기차들 쓰레기 봉투 떨어뜨리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 밟았나? 아니면 뭐 동물 사체 밟았나? 그러고 그냥 가는데 이제 며칠 뒤에 CCTV로 조사해서 경찰에서 연락 오죠. 역과사고 일으켰다고. 그러면 그때서야 내가 밟은 게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죠. 이게 사람을 밟았는데 몰라? 이게 사람이 꼭
그 신체 덩어리 전체가 아니고 뭐 이를테면 다리 뻗고 있는데 다리를 밟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역과 사고들이 이미 차들이 한 차를 밟고 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정말 무섭게도 이제 어떤 차가 밟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막 시신이 막 다리가 막 다 뒤틀려 있고 막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막 쿵쿵 안 거렸는데 나중에 역과 사고로 신고 와서 경찰에서 이제 나가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눈 안 좋고 집중력 떨어지고 그런 분들은 역과 사고도 위험하죠. 그런 거 보려면 이제 바닥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안 그래도 어두운데 막 저 멀리도 잘 안 보이는데 바닥도 이렇게 앞에도 계속 보고 가기에는 좀 피곤하거든요. 그다음 5번째 역시나 야간 운행하는 택시의 꽃이죠. 반대로 독꽃, 독약이라고 할까? 술 취한 치계. 무섭죠. 이건 뭐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야간에서 돈을 많이 버는 대신 감수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술 취한 취객의 공포. 답이 없어요. 이건 뭐 자기가 많은 경험을 하면서 뭔가를 좀 쌓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요즘에는 더 좀 그런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가 예전 같으면 뭐 이럴테면 손님 좀 흔들어 깨우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손님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몸에 손이 닿아도 안 돼요. 특히 여자 손님은. 그래서 이게 또 이제 한참 깨워보다가 안 되면 경찰서 근처에 가까운 이제 뭐 지구대나 그런 데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해결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근데 그렇게 시간 오래 걸렸다고 뭐 손님이 요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야, 집 앞에 도착했는데 왜 미터기 계속 켜고 있었냐, 이렇게 막 분쟁 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손님이 결제를 하고 내린 게 아니니까 미터기를 깨우는 동안에 계속 켜놔도 되지 않냐라는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경찰까지 부르고 그 빡친 손님들이 막 술 취한 상태에서 왜 미터기 계속 켜놓고 있었냐고, 왜 안 껐냐고, 이거 부당 요금이라고 막 신고한다고 막 별 손님이 다 있습니다. 에이, 술 취하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참 다양한 취객을, 이것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적당히 이렇게 유하게 어떻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초반에는 굉장히 고생하죠. 스트레스 받고. 마찬가지로 결국 취한 손님 플러스 구토. 답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에는 구토 손님을 야, 봉투를 주면 되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구토를 한다는 건 그만큼 술을 많이 마셨고 술을 많이 마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봉투를 들고 그 속에 제대로 구토를 못하죠. 애초에 그냥 구토하기 전에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구토하기 전에 얘기를 하고 차를 세워준다든지 아니면 봉투를 주고 봉투에서 하면 그날은 진짜 로또 사야 되는 날입니다. 운 좋은 날입니다. 대부분의 구토 손님은 그렇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욱욱 거리고 난 다음에 깨닫죠. 아씨, 오늘 엿됐다. 이것도 근데 이제 예전에 제 영상 보면 이제 방법을 최대한 알려드렸죠. 뭐 시트 커버 얼마 안 하니까 2, 3만 원짜리 커버 씌우고 그다음 거기 위에 방석까지 하고 위에 다 하고 그다음 바닥 매트, 그건 뭐 이렇게 카페 같은데 새 거 몇 개 사놓고 그걸 트렁크에 넣어둔다든지 밑에 깔아둔다든지 하고 그다음 커다란 봉투. 자, 그 정도면 최악은 빨리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뒷자리 시트 커버 안에 방수 커버 하나 해놓고 뭐 1, 2만 원짜리 방수 커버 해놓고 그 다음에 커버 2, 3만 원짜리 해놓으면 토하더라도, 시트에 토하더라도 사실 뭐 최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거 둘둘 말아서 그냥 커다란 봉투에 다 넣어서 묶어서 두면 뭐 이렇게 손잡이 부분 그런 데만 좀 최악이지 시트는 큰 걱정이 없습니다. 바닥도 매트 그냥 버리고 바꾼다 생각하고, 그러면 그 바닥 매트 그 다음에 시트 커버 방수 커버까지 다 해서 우리가 요즘에는 뭐 15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퉁친다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대비를 해놓으면 최악은 피할 수 있다. 그럼에도 참 기분이 꿀꿀하다. 그 다음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왜 자연에 수분을 주나요? 라고 하겠지만 관공서나 건물 화장실 이용하기가 아무래도 야간이 더 힘들죠. 주간에는 뭐 웬만한 건물 다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1층에는 이제 잠궈 놓는 건물들도 많지만 그 건물도 2층, 3층 올라가면 대부분 열어 놓습니다. 그러면 운동한다 생각하고 2, 3층을 가면 대부분 건물에서 화장실 이용하는 건 문제 없고 뭐 주유소도 있고 그다음 주민센터도 있고 뭐 어디든 많아요. 근데 야간이면 그런 곳이 다 문을 닫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내가 법을 지키면서 나는 생리 현상을 해결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야간이 조금 불편하죠. 오히려 주간이 낫죠. 반면에 나는
대자연에 수분을 공급하겠다라는 분들은 야간이 굉장히 편하겠죠. 그 다음 급한 정비나 뭔가 손보는데 조금 아무래도 야간이 좀 불편하다. 뭐 낮이면 뭐 이를테면 워셔액이 떨어져도 다이소 같은데 뭐 수두룩하잖아요. 그럼 그런 데 가면 뭐 자동차 용품이나 뭐 워셔액 같은 거 판단 말이야. 그럼 그거 하나 사서 그냥 넣으면 돼. 잠깐 서서. 근데 야간에는 뭐 다 문 닫고 다 뭐 없으니까 또 어둡고 그러니까 뭔가를 간단한 정비조차도 하기가 참 힘들다. 그 다음 경찰님들의 던지기 치게. 이게 낮에는 이런 게 없죠. 경험을 할 수가 없는데 가끔 이제 새벽 뭐 이런 시간에 이런 손님들이 있지만 근데 밤에는 의외로 이게 목적지가 그러니까 손님이 부른 목적지가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골 싸죠. 모르는 처음 하는 분들은 이게 뭐죠? 경찰서 손님인가? 경찰관 그러지만 대부분 상당수가 그런 손님이 던지기 손님입니다. 취객이라서 뭐 어떤 상태에서 이제 그 경찰서까지 간 거죠. 그 간 손님 아니면 뭐 경찰이 순찰차에 태우고 온 손님 그런 손님들을 이제 택시 불러서 보내는 거예요. 소위 던지기 손님인데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는 그 취객을 안 태울 수 있습니다. 인사불성인 사람을 보호자나 누구 없이 동승자 없이는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참 그게 답이 없죠. 그러면 경찰이 경찰차 태워서 집에까지 데려다 줘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결해야죠. 참 애매하긴 한데 근데 이런 던지기 손님도 참 답이 없죠. 기분도 꿀꿀하고 마찬가지로 의외로 이렇게 도로 찢기는 타이어 찢겨서 터지거나 그런 사고도 꽤나 있습니다. 이게 포토홀이 특히 이제 여름에 비 오고 나면 난리죠. 근데 그게 밤에는 안 보이거든. 근데 밤은 어때요? 빨리 달리잖아. 그래서 낮이면 천천히 달리면서도 뭐 내가 빨리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또 잘 보여. 그래서 여름에 장마라도 낮에 포토홀은 잘 보여. 피해 갈 수 있어. 그래서 타이어 터지는 일이 없는데 야간 일하시면 빨리 달려야 되잖아. 기본이. 빨리 달리는데 여름에 야간이면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여름에 장마철 지나고 포토홀에 타이어 찍고 째서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간 택시 운행의 장단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택시에서 핵심은 매출이고 그 매출이 낮은 올리기 어렵고 밤은 올리기 쉽다. 대신 밤에 운행하면 잃는 게 많죠. 건강 잃고 그다음 위험하고 자 그걸 감수하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 것이냐 아니면 나는 적당히 돈 벌면서 상대적으로 좀 스트레스는 차 막히는 스트레스는 좀 더 받더라도 좀 안전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기사님들이 연세가 들면 자연스럽게 주간으로 옮기죠. 연세가 드실수록 반면에 이제 내가 아직도 돈이 절박하다 바짝 벌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야간에 집중하시죠.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주간을 하든 야간을 하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